안녕하십니까. 2학년 B반 윤종휘라고 합니다. 비가 와서 신선한 듯 싶더니 오늘의 최고 기온은 30도라고 합니다. 다시 점점 더 더워진다고 하니 옷을 다시 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 조심도 하시고요. 너무 덥다고 찬 것을 먹어 배탈 조심도 하시고요. 저는 최근에 머리를 했습니다. 다듬어 달라고 했더니 커트를 해놔서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머리를 자른 것에 의의를 두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던 제1소구치를 가장 나중에 배워라는 이유입니다. 그냥 전치처럼 순서대로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이유가요. 제1소구치가 우선 가장 필요 없는 소구치이기 때문에 제1대구치를 배열하고 차례차례 배열하는 순서입니다. 우선 제1소구치를 가장 나중에 배열하는 이유는요, 가장 크게 말씀드리면 공간의 원인 때문입니다. 공간이 클 경우에는 그렇다고 공간의 원인 때문인데요, 만약 공간이 클 경우 다른 규격을 넣지 말고 견치의 원심 쪽으로 붙입니다. 이것은 신미성을 위해서이고요. 공간이 작을 경우 소구치의 원심 쪽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형태로는 문제가 있지만 심미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레진상과 금속상입니다. 우선 레진상의 단점은 전문가의 술자의 기술이 아니면 처음에 조작하기 힘든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껍다 보니 맛을 볼 때 아무래도 더 환자가 불편한 경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금속상입니다. 이 위치상은 기초상과 달리 사용 목적이 끝나도 버리지 않고 위치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위치상에 주로 열중합 레진이나 주조용 금속 등 연구 위치상 재료로 제작되므로 조직면의 제한성이 높아 적합 상대가 상당히 좋고 아무래도 튼튼합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보여줬던 일본의 한 기공소에 물을 담갔을 때 물을 넣었을 때 투과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것의 단점은 아무래도 음식물이 끼어 고춧가루 같은 음식물이 끼어 위생상 좋지 않지만 환자들에게는 음식을 섭취할 때 더욱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근압 중립대입니다. 근압 중립대란 뉴트럴존이라고도 하고요. 이 중 한 압력이 강하면 압력이 약한 다른 쪽으로 미는 힘이 작용하게 되어 위치는 안정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본래 자연치아가 있던 위치를 중시하여 치면에 대한 구글륜, 혀근 및 혀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는 근압 중립대에 치아를 배열함으로써 위치와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조제의 흡수로 상악궁이 심하게 작아진 경우에는 구치부의 인공치의 위치를 근압 중립대에 설정하면 잔존 치조제에서 협칙으로 심하게 벗어날 수 있으므로 치조제 정관선의 법칙을 절충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하악 치조제 정선입니다. 상악 구치의 배열은 하악 치조제 정의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상악 구치의 중심구 제2대구치 대회는 이 치조제 위에 위치하는데요. 치조제 정선은 하악 치조제의 가장 길고 직선적인 부분에 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견치의 원심,
구후윤기의 전연 여기와 여기 부위를 표식하여 고든 막재자를 양측 표시점에 맞추고 선을 긋습니다. 이때 모형의 가장자리도 표시합니다. 교합제를 다시 올려놓고 모형의 가장자리 표식을 참고하여 교합제 위에 치조제 정선을 재현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상압구치 배열입니다. 우선 상압구치 배열에는 상압법과 하악법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건 상압법입니다. 상압법은 통상적 배열 방법으로 하악 교합제를 기준으로 상압구치의 교도의 높이 시야를 부여하여 보상성 망곡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상악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순으로 배열합니다. 후반구치로 갈수록 점점 뜨도록 하여 보상성 망곡을 형성합니다. 이때 상악 견치의 원심과 제1소구치 근심 간에는 0.5에서 1mm, 그리고 점점 넘어갈수록 0.5mm씩 줄어 점점 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다면은, 이렇게 배열을 하면 이런 식으로 스피 망곡이 형성됩니다. 스피 망곡이 형성이 됩니다. 대구치에 이게 바로 측방 망곡이라고 하는데요. 현면보다 설면 쪽이 더 높아 이런 식으로 활 모양이 형성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H상에서 왁스를 조각하는 법입니다. 먼저 치은 형성 시 나비치가 작업 모형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상하악 위치의 순엽측 변연부 후방에 왁스를 추가하여 봉쇄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여 이 면을 다 봉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치상 조각을 위해 왁스를 치아 주위와 치운 부위에 추가시켜 줘야 되는데, 파라틴 왁스를 연화시켜 연필 굵기의 봉합 형태로 만들고 끝부분에서 왁스 알콜 램프로 가열을 하여 녹은 왁스를 인공치 순현면 부위에 변연부에 이행되도록 수정하는데, 순현면보다 약간 높게 형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하고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올린 뒤 가열된 스파츌라로 인공치아의 순현면 부위의 변연부에 이행되도록 수정하는데, 인공치의 순현면보다 약간 높게 형성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순면, 현면을 형성합니다. 환자의 연령에 따라서 설정하면 더더욱 좋은데요. 60세 정도의 연령에는 치은연이 치경선에 일치하도록 설정하면 무방합니다. 환자의 연령에 따라 치은이 퇴축함으로 치은연과 치간 유두의 형태도의 위치도 변합니다. 치은을 형성할 때는 조각도는 치면에 접촉하고 치아면에 대해 전치부는 60도, 구치부는 45도의 각이 형성되게 하여 왁스를 절단하여야 치은 리치가 형성되고 치간 유두의 블록한 외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치은 퇴축에 따라 결합력이 약해지는데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갈수록 노인들은
치은 퇴축에 따라 결합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라운드 바로 유지공을 뚫어 유지력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치를 배열할 시기에 라운드 바로 유지공을 뚫어 유지력을 높이면 아무래도 더욱더 유지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상의 왁스를 조각할 때는 용융법과 압접법이 있습니다. 용융법의 장점은 녹여서 하기 때문에 치밀해집니다. 또한 점점 균일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왁스 삭제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나 왁스를 가열하기 때문에 인공치의 변형이 올 수 있고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바로 그리고 용융법의 단점이 압접법의 장점이 되겠고요. 압접법의 장점이 용융법의 단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치은 형성의 일부인 점각 형성입니다. 이것은 즉 자연의 특성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다수의 작은 오목점을 내진 의치상면에 형성해주면 빛의 난반사를 유도하여 명암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반질거리지 않아 자연 치은과 같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시행하는 방법은 왁스 의치상에 필요한 부위에 알코올 토치 불꽃으로 가볍게 가열하고 브러쉬나 윌 같은 것으로 툭툭툭 찔러 작은 자국을 형성합니다. 점각이 형성된 부위에 다시 알코올 토치의 약간 불꽃을 가볍게 스쳐 지나도록 하여 거친 표면이 평활하게 되도록 합니다. 완성된 의치에 점각면이 이루어지면 좋은 모양을 보여주게 되나 평평한 면에 비해 위생적이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말하거나 웃을 때 보이는 의치상 부위에만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이 점각면을 밋밋하게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국외추벽, 절치유도 형성입니다. 국외추벽은 국외의 전방 부위에 정중 국외봉합섬으로부터 가로 방향으로 물결 형태를 이루어 놓여 있습니다. 기초상 위에 왁스를 추가하여 조각하고 국외추벽의 수는 의치의 크기에 따라 3개에서 5개 정도로 합니다. 절치유두는 좌우측 중절치 사이에 설측 중앙선상의 타원형의 돌출부를 만들어 재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모형상에서 환자 고유 형태를 주석박으로 압접하여 얻은 음영의 인레이 왁스를 녹여 복제하고 왁스의 의치상의 구개부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반원구의 형성입니다. 인공치의 설측에 근심에서 원심으로 이르는 반원구의 형태에 설명 결절을 조각합니다. 이때는 도치인 경우 인공치아의 유지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보통은 전치부에만 형성하나 구치부에서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루트의 부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용도와 외형을 살려야 할 것인데요. 만약 이것을 살리지 않는다면 치아가 밋밋하게 되어 자연 치열군 같지 않고 그냥 평평한 인공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심미성을 위하여 루트의 모양을 알아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프레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레임에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흘러나온다거나 혹은 여러가지 레이저를 쏜 후 라이트 큐어를 하여 프레임을 만드는 메탈 레저 실드라는 방법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가지 방법으로 요즘은 프레임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이치
복습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